우리가 살면서 정말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남 탓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거의 뭐 지혜의 상징처럼 여겨지죠. 그런데 만약에요, 어떤 종류의 남 탓이 사실은 그 사람의 성장하고 있다는 좀 역설적인 신호라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이 아주 흥미로운 관점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아니, 남을 탓하는 게 어떻게 발전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처음 들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인간 심리에 대한 꽤 깊은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이상한 진전의 신호입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모든 남 탓이 다 똑같은 남 탓은 아니라는 거예요. 남 탓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노골적인 남 탓. 이건 뭐 아주 직접적이고 자기가 지금 남 탓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잘 모르는 그런 단계죠. 그런데 이것보다 한 단계 발전된 형태가 바로 교묘한 남 탓입니다. 이건 훨씬 간접적이고 마치 남 탓이 아닌 것처럼 말을 아주 잘 포장하는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이 교묘한 남 탓이 오히려 발전의 신호일까요? 그 이유는 남 탓이 나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아직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남 탓하면 안 되는데 이걸 아니까 어떻게든 그 규칙을 지켜보려고 어색하게 노력하는 흔적 같은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남 탓하던 때보다는 분명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 겁니다. 신기하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런 교묘한 남 탓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기서 핵심은요, 감정적으로 확 맞받아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계산되고 단계적인 대응을 하는 거죠. 상대방에게도 스스로를 좀 돌아볼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일종의 3단계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그런 일이 생기면 일단 접촉을 한 70% 정도 확 줄여서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런데도 또 반복된다? 그럼 두 번째 단계로 나는 이런 식의 대화는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에도 개선이 없다면 그때는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겁니다. 아주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교육 대 그냥 듣기. 애초에 이런 남 탓하는 습관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우리가 보통 그냥 듣기를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새로운 정보를 들을 때 내 생각, 내 상식에 계속 비교하면서 판단하는 태도예요. 저게 맞나? 내 생각하고는 좀 다른데? 이렇게 끊임없이 따지는 거죠. 이런 태도는 결국 자기 생각을 합리화하는 쪽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진정한 교육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요, 일단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태도를 말해요. 내 논리로 싸우는 대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일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 나를 변화시킬 준비를 하는 것. 진정한 배움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마음가짐부터가 달라요. 그냥 듣기는 방어적인데 진정한 교육은 수용적입니다. 행동을 보면 전자는 자기 합리화로 후자는 흡수하고 실천하는 쪽으로 가죠. 당연히 결과도 한쪽은 제자리에 머물고 다른 한쪽은 성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70%의 티핑 포인트.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는 정말 놀라운 법칙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꼭 기억해 주세요. 바로 70%. 이 숫자가 바로 어떤 노력이 임계점을 넘어서 자연스러운 발전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분기점, 그러니까 티핑 포인트입니다. 성장의 과정이 보통 이렇습니다. 처음 30%까지는 누구나 해요. 재밌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힘든 마의 구간이 바로 30에서 70% 사이입니다. 대부분 여기서 포기하죠. 하지만 이 지점만 어떻게든 넘어서면 그 다음 90%까지는 놀랄 만큼 수월하게 거의 저절로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있어요. 바로 운전면허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면허 딸 때 100점짜리 완벽한 운전 실력으로 따는 거 아니잖아요? 한 70점 정도 기준으로 합격하면 면허증이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 30%는 어떡하죠? 실제 도로에서 운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채워나가는 거잖아요. 모든 배움의 과정이 사실은 다 이렇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장애물과 보상. 그렇다면 우리 성장을 가로막는 건 대체 뭘까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면 우린 뭘 얻게 될까요? 가장 큰 장애물은요, 놀랍게도 바깥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바로 내가 이미 안다는 생각, 나의 고정관념과 상식, 바로 그거죠. 진정한 교육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의 틀을 잠시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이 장애물을 넘어서면 정말 엄청난 보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더 이상 남 탓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되고요. 사회적으로 신용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내 주변 환경이 좋아지고 긍정적이고 좋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끌리게 되죠. 결국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되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지식이나 비판을 마주했을 때 진정으로 배우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저 내 생각을 방어하기 위해 듣고만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앞으로의 성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